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모두 수도권으로 대피시키기로 했는데 진퇴양난에 빠졌던 조직위와 정부는 속으로 태풍 핑계를 대게 돼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이번 사건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함부로 써버린 관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잼버리 실패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없애겠다는 여가부의 잼버리를 맡긴 현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이 정부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화요일 정치본색 이분들이 하면 다르죠.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대표, 서정옥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석영님 민주진영 박진영 저는 이미 구독 중 반갑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돼요? 19,000명 정도 됩니다. 오, 네. 많이 늘었네요. 네. 양문석 TV는요? 든든 양숙 TV는 96,000 통과했고요. 상록수 양숙 TV는 14,600명 통과했습니다. 아, 두 개를 운영하고 이제 있습니까? 상록수 양숙 TV는 안산 상록갑 중심으로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든든 양숙 TV는 전국 이슈를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듣는 양문석 든든하다. 든든.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걸 굳이 입을로 여기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백운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면 다르다 설명을 하지 마시든지. 발음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던던이라고 그랬어요. 특검이 안 돼서 터커마라 해가지고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직접 유튜브는 안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철칙이 제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서정욱 TV 유튜브 안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배지 달지 않는다. 국회의원 욕심. 세 번째 그 자유우파끼리는 서로 비판 요구하지 않는다. 예. 세 가지 철칙. 훌륭하십니다. 근데 좌파는 비판합니다. 아, 뭐 당연히. 야, 근데 무슨 철칙이 유튜브 안 한다가 철칙이냐? 진짜 심심하나 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구독자 수가 오늘 47만 1,900명, 곧 이제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50만 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857분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로 하실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PC로 하실 때는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 해놓고 틀린 분들이 벌써 나오십니다. 피양할배님 나는 틀렸다 월남가게는 그러셨는데 아이디가 피양할배신데 월남이라고 쓰시고 보니까 참 연식이 좀 되신 분 같아요. 1등 두 분에게 베트남 여행권 2장 드리고요. 또 정답자 20분께 광화문 살롱에서 준비한 베이커리 선물 세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8월 15일 광복절에 50만 달성할 거다라는 응모가 꽤 많았는데 네. 일주일 안에 50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희망합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게 좀 더위도 있고 예. 휴가철도 겹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든든 양문석 TV 이런 데서도 스픽스 구독 많이 권유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세계 잼버리 논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뭐 사실상 폐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정 교수 오늘 버스 1000대로 수도권으로 다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3만 한 6천 명 정도 되죠. 네네. 그 수 옮기는 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겠습니다. 그 사실 플랜 B가 있었어야 돼요. 8월 달이라는 것이 혹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플랜 B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이 주최 측의 또 다른 하나의 좀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이 잼버리라는 그 보이스카우트 정신이라는 게 자연 친화적인 프론티어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플랜 B라는 것조차도 친자연적인 곳에서 청소년들이 도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와서 그냥 관광한다 이러니까 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문석 박사, 태풍이 지금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카눈이요. 네. 걱정이 좀 됩니다만 태풍이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직접 안 온다 하면은 12일 예정일까지 계속 이제 밀고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태풍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이건 참 어쨌든 아이러니입니다. 그 핑계 댈 거는 확실하게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11일 밤에 이제 전주에서 이 공연까지 이제 밀고 나갈 계획이었었는데 어쨌든 뺄 수 있는 전략적 출구를 자연이 만들어줬다는 데서 너무 고마운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속해서 이제 쟁점은 남탓 쟁점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망신살 뻗친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망신살 뻗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탓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국힘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폐륜을 덮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정쟁에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부안에 지역구를 둔 이원택 위원이 지난 국감장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폭염, 폭우, 준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벌레 방역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잘 준비되어 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가보셨냐, 가볼 예정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 탓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1년 3개월 지나 딱 3개월 네. 전에요.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서정욱 변호사 한번 물어봅시다. 서정욱 변호사도 진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 잼버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든 현 정부든 다 이게 책임은 있는데 예. 책임의 대소 경중을 따져봐야 된다. 누구 책임이 더 크고 작은지, 예. 더 무겁고 중한지, 가벼운지 네.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원천적으로 이게 유치가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잘못된 거다. 이래 봅니다. 유치를 한 게 잘못이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잼버리를 안 했어야 된다. 여기에 새만금에는 안 했어야 돼요. 새만금으로 한 거는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유치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새만금 새만금으로 유치니까. 유치한 것은 잘못됐다. 결국에 후보자가 새만금이니까 유치가 우리가 엑스포 하면 부산이잖아요. 예. 부산 엑스포. 부산시가 유치하는 거예요. 새만금 하면 이게 새만금이 있는 전북도가 유치하는 거예요. 정부는 지원해 주는 거고.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말해요.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새만금으로 유치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잼버리를 유치한 게 잘못됐다. 새만금으로 이게 유치한 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저도 이게 어릴 때 진짜 어렵게 자랐지만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해봤어요. 보이스카우트 할 때요. 이런 게 그 모임하려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다음에 들판도 있고 이게 있어야 다양한 체험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허벌판의 간척지에 그게 제대로 청소년들 야영 수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련이. 저는 장소 입지가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지금 태풍이 오는데 제 기억에 태풍은 매년 왔습니다 거의. 그럼 여기 7월 8 이때 우리나라 태풍 오는 거는 다 알잖아. 그럼 이게 태풍이 올 게 뻔한데 확률적으로 이걸 이게 왜 유치합니까? 그때 정치적으로 자기 업적 과시하고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유치한 게 아니냐. 제가 주장하는 게 고성 있잖아요. 강원도. 그때는 이게 배급도 안 들고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지금 여기 좋은 데 많잖아요. 제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좋은 데 많은데 왜 허업을 판 간척지 새만금에 유치했냐. 이게 가장 큰 잘못이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을까? 누가 다 썼을까? 우리가 여기 1,000억이 넘는 뭐 다른 거 빼고 직접은 1,000억이 넘는 그 돈 가지고 외국에 외유성 가고 얼마나 이게 낭비가 심했겠습니까? 이걸 이게 규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TV조선에 뭘 했냐면 이거야말로 여야 탓하지 말고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면 하자.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지만 이거야말로 이게 특검하자.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장관들만 수사할 수도 없고 전주지검에서 실무자만 수사할 수도 없으니 그다음에 그냥 검찰에 맡겨두면 어느 범위까지 수사인지 모르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사후지만 딱 이 범위를 수사 범위를 정해서 여야 합의하에 특검을 한번 해서 제대로 이게 규명해보자.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한 얼마나 이게 국익을 훼손한 이런 행위입니까? 자, 이제 유치를 한 것이 여기가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한테 내가 질문이 있었어. 예. 그 잼버리 누가 어느 정권에서 유치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유치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새만금을 누가 어느 정권에서 결정한 거 아십니까? 그거는 노태우 때부터 새만금 사업은 있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치가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전 정권 탓을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같이 이 평가를 하자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 새만금과 고성을 놓고 박근혜 정부 때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에다가 유치를 하자고 결정을 해요. 예?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부도 수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 진짜 정확하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거를 유치한 것부터 이제 또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참 좀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 할아버지는 왜 우리나라를 세우셨는지 예, 오늘날 후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면 서정욱 보려고. 변호사 지금 경복궁 무너지면 대웅군 수사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게 100년 훨씬 오래 전인데 예. 새만금에게 처음부터 입지가 박근혜 아니고 정부가 언제 뗍니까 지금? 이 그때 76년 박근혜 됐어요, 정부를 76년. 수사하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박근혜 정부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면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까? 유치 부분은 저는 이 정치적 잘못하면 시시비 가리보고 이제 1,100억 넘는 돈을 횡령했는데 이거는 수사를 하고 그런데 저는 정치적 책임으로 한번 유치가 적절한 유치였는지 자, 우리가 이따가 좀 따져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거 준비한다고 뭐 해외 가고 크루즈 타고 돈 쓴 놈들 다 혼내야죠. 그리고 보니까 간 장소도 잼버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잼버리 열어보지도 않은 나라를 갔더라고요. 그거 진짜 혼내야죠. 근데 자,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이 정부 잘못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곰팡이가 핀 달걀을 준다든지 곰팡이 핀 달걀 있잖아요. 그건 곰팡이가 문제인가요? 아니 이거는 이게 음식물 관리라든지 예. 또는 이제 샤워 시설이나 이런 이제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지금 이게 관리 운영상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완전히 폭스에 완전히 열 너무 더워서 막 환자들이 속출했잖아요. 이걸 이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게 관리상의 문제는 여가부 장관이도 현 정권의 책임이 있고 그것도 이게 저는 또 이게 민주당의 전라북도 도지사 집행위원장이 원래 이게 책임자입니다. 집행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공동위원장은 이게 이름 올린한 특히 이상민 장관은 탄핵에서 거의 이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운영상의 문제에 현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북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제가 평소 똑똑하다고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워지려고 하네요. 이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어떤 부처입니까? 없애겠다는 부처 아닙니까? 예. 없애겠다고 하는 부처한테 그거 책임을 맡긴다면 그거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거를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그런 걸 현 정권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것도 나는 막 전 정부 탓하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전 정부 탓이 아닌 게 이제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 날 잼버리가 시작을 했는데 8월 7일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영국과 미국은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 7일까지는 이제 전 정권 탓이에요.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이제 철수하자 서울 쪽으로 결정한 건 어제 정도였는데 8월 7일 이후는 이제 태풍 탓인 거죠. 그러니까 탓할 거는 무한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한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민족인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보도가 되고 정말 나라 망신, 자고 나니까 후진국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꽃게 냉동차를 끌고 와서 얼음 생수도 주고 시민들이요. 기업들, 뭐 종교계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돕지 않았습니까? 다 좋아요. 정말 눈물 나는 이제 국민성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노력 덕분에 조금 위기도 조금 모면하기도 됐고 그랬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 가고 잼버리가 앵버리로 변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첫째 너무 개탄스러웠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 지금 15개월이 지났는데 임기 60개월 중에 4분의 1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전 정권에서 결정이 된 거다, 준비가 소홀했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언어 도단이죠.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그겁니다. 첫째는 화장실 문제인데요. 더위도 더위지만 위생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됐잖아요. 우리나라가 화장실 문화,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는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화장실, 그 지저분한 화장실이 막 다 세계에 전파되고 그 사진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총리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들어가서 청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이게 정상 국가인가 정말 문제가 심각했고요. 두 번째 정말 화가 났던 지점은 너무나 탁상행정이구나. 이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책상머리에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보고서 근사하게 만들어서 보고했구나.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의사회에 의료인력 자원봉사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 진료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단을 꾸려가지고 2일날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우리는 8월 12일까지 상근할 의료진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몇 시간 자원봉사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일부터 투입될 수 있었던 자원봉사자가 나중에 복지부에 조정을 거쳐가지고 4일, 5일에서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도 지금 태풍 이런 걸로 취소되고 무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준비가 부실했는지 15개월간 도대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구나. 이 정도 국가적 행사라면 세계적인 행사인데 대통령실에서 TF팀 하나 꾸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도 이거를 문재인 탓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심지어 보수 매체 중앙일보 논설위원까지도 이런 칼럼을 오늘 썼더군요. 부처 폐지론에 휩싸인 여가부에 올해 조직에 추가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까지 장관 셋이 한꺼번에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니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졌다. 결국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조직을 만든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정부 탓을 할 바엔 차라리 새만금 간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책임부터 물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유치하면서 KF 있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KF 보고서가 분명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한반도의 무더위가 가장 심하고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기간이므로 이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특히 2015년에 일본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렸는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 유치 장소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그때 열린 그것도 간척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근데 우리 새만금 간척지 아닙니까? 8년 전에 그런 실패를 했던 데를 가서 보고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다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열리니까 가더라도 거기를 갔어야지 왜 이탈리아를 가고 뭐 그런 데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잡아다가 혼을 내주고 싶은데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네. 정부가 출범하면 다 보고 받을 거 아니에요. 인수위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는 뭐 하러 받습니까? 그럼 여가부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가부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받았을 거야. 막 그 없어질 부서 부처를 보고를 받아. 한번 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 뭐 세계 잼버리 대회. 그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야 그거 간척지에서 땡볕에 한다는 게 그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왜 그러면은 못합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망신을 사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 때 유치된 거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현 정부의 잘못이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서정욱 변호사는 이 정부 잘못 곰팡이 핀 달걀 줬다는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게 이원택 그때 부안의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여가부 장관이 뭘 했습니까? 여가부 장관이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물론 이게 허위 보고한 거 대통령이 뭐 믿을 수도 있는데 그걸 비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대통령도 이게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데 주무장관, 여가부 장관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은 그러면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질문만 하면 이게 국회의원 임무는 다 한 겁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걱정돼가 질의했는데 여가부 장관 말만 믿고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오메 이제 그러면 질문하는 그 의원이 또 아니 잘못 그 이후에 현장에도 안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질의했는데 여가부 장관 말이 영 신뢰가 안 간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저를 쓰러뜨릴 작정이십니까? 아니 저는 이원택 의원도 잘했다고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담당 국회의원이면 그 이후에 계속 문제를 지적하면서 계속 이슈를 시켰어야죠. 아니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작년 국감에서 한준호 의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준호 의원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장관이 알아보고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이거 불법으로 한 거라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말꼬리 잡는다고 하고 네 사무실 직원은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원희룡 장관이 완전 이거를 쓰러지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그랬는데 그러면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괴담이고 선동이고 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가짜뉴스라고 여전히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원택 의원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우려가 현실로 됐잖아요. 지금 이 잼버리 관련해서. 너무 제대로 짚었잖아요. 이원택 의원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장에 뛰면서 계속 이슈화 시키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때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아이고 머리야. 이원택 그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지난 10월에 그 여가부 장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데 자꾸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가봐라. 왜 지금까지 안 가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독특한 학설이 이제 나오는데 유치 자체가 문제다. 그다음에 새만금이 문제다. 세 번째가 이제 이원택도 반성하라. 이제 하는데 그 이후에 이원택과 관련된 기사가 안 나왔을 뿐이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추후
어떻게 이원택 의원이 움직였는지는 우리 그 서변이나 양문석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책임 단위는 분명하게 여성가족부죠. 그런데 이원택을 그 조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나온 상태에서 그 이원택 의원이 가장 그 크게 나온 상황만 보고 그 이후에 보도가 없다고 해서 이원택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서정욱 있다. 변호사 방금 그 말씀은 제가 100번 양보해도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니 국감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으면 당국이 그거를 잘 판단하고 저기를 해야지. 그걸 꾸준히 지적 안 했다고 그걸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오송 지하철도 참사 때 감리단장이 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출동을 안 하면 112까지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지하차도까지 가지고 데리고 가서 막게 해야 그 임무를 다 한 겁니까 그 사람은?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했냐면 그때 제가 여가부 장관 답변을 보니까요. 제가 봐도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준비돼 있고 이런 준비돼 있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국회의원이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여가부 장관이 황당하게 우리는 뭐 완벽하게 돼 있다 하면서 아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더 추궁을 하든지 뭐 좀 이게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더 합니까? 아니 그럼 더 추궁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뭐 그건 저는 이원택 의원이 다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지적으로 한 거고. 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잖아요. 엑스포가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저는 박형준 시장이 책임 제일 크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전북도 새만금이 유치한 거고 강원도 고성이 유치한 거고 부산 박영준 시장이 유치한 겁니다. 이게 집행위원장이에요. 물론 이게 정부가 돈은 좀 대주고 지원해 주죠. 그건 지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 가장 책임은 700몇억 월급 받아간 공무원들. 그건 누가 다 임명하고 누가 다 결제합니까 돈을? 그게 대통령이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아니 그 월급 나가고 출장비 외국 말도 안 되는 쓴 돈을 누가 쓰느냐고요. 이 잼버리는요. 예. 지방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 법이 만들어져 있는 행사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박진영 교수, 제가 법이 있죠. 읽어드릴게요. 정식 법 명칭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입니다. 잼버리 지원 특별법입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22조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 장관들이 들어가고 전북도지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냐면 국무조정실장이 들어갑니다.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챙겨라는 뜻에서 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조정실장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지금 겁니다. 그렇게 특별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새만금 세계 잼버리라고 해가지고 새만금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번에는 잘못 실드를 치신 겁니다. 전북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부처가 있고 조직위원장이 5명입니다.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 또 한 명 누구죠? 뭐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주무부처가 누구냐? 여가부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이 될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심지어 우리 서정욱 변호사 그거를 지적한 이원택 의원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상식이 어긋납니다. 그 어느 정도 이 정부를 옹호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못을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이 그거 한 번만 질문하고 했다고 끝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지나칩니다. 뭐 그러면 이게 제가 이원택 의원이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모르니 그 점을 이게 제가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택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문석 박사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이원택 의원의 활동을 모르잖아요. 뭐 그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정치 초보여서 행정의 달인인 국무총리를 총리를 한번 했던 사람을
다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는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지난번 폭우 때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국무총리가 지켜만 보고 있다가 8월 4일 날 이제 외신의 비판 보도가 잇따르고 국내외 참가자들이 이제 아우성이고 학부모들도 이제 계속해서 염려하고 외국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아우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휴가 중에 있다가 긴급 예비비 69억 지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또 덩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지자체에 못 맡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거를 틀어주고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애초에 정부 행사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총리가 이제 뒷북치는 식으로 대통령 예비비 지원한다고 하니까 생색내기로 이렇게 이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다는 거를 실토하는 셈이잖아요. 그런 총리가 나중에 며칠 뒤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변기 뚫고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냔 말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정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열려서 뭐 이런저런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가부 장관이 이번 잼버리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가부가 어떤 부서입니까?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사람은 왜 장관을 또 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부처 없애려고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여가부 장관한테 주어진 임무가 뭡니까? 여가부 폐지 아닙니까? 그런 장관을 왜 임명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니와 이제 와서 이런 책임을 묻는다며 제가 그러면 책임지고 여가부 장관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책임지고 여가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제가 여가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가부는 정책부서고요. 집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행정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가부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고요. 이 잼버리 특별법, 지원법,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됩니다. 법에 의해서 총괄 책임자가 총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임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원래 정무직 장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잘못하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미 물러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미 없어지기로 되어 있는 부처, 거기에다가 이 가장 중요한 행사에 책임을 맡겼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져야 본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독일 기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질문했어요. 이번에 여기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서 4만 몇천 명이 되는 그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사연을 들여다보면 눈물겹습니다. 500 몇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항공비며 뭐 이런 뭐 비용이.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해서 모아가지고 온 애들이 있을 겁니다. 이 청소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벌레 물리고 더위에 고생하고 얼음도 제대로 못 받아 먹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남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써 SNS로 이렇게 막 퍼날르는데 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독일 기자가 여가부 장관한테 물어봐요. 이 많은 돈 들여서 온 학생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It seems to be a mess. It seems to be chaotic. All the international guests coming here paying a lot of money, and it is once in a lifetime this experience, and they are really disappointed partly.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렇지만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상당히 프로그램들 저도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 세계연맹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아래 상황은 아주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금 오거나이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갖고 있진 않고 세계연맹이 영진의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 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인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바로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이거를 글자로만 확인한 탁상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만 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대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보다 낮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비판 여론 나오니까 취재 제한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 선거입니다. 취재 제한하고 보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최악 아닙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이냐고. 경복궁 무너지면 현직 대통령 탓입니다. 이게 정부라는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재인의 나라에서 윤석열의 나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같은 국가예요. 같은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40년 전에 4.3 사건에 대해서 본인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사과하는 겁니다.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행사의 민족이에요. 행사도 정말 잘하는 민족입니다. 88 올림픽 전두환 정권 때 유치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2002년 월드컵 김영삼 대통령 때 유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2017년 평창 올림픽 박근혜 대통령 때 유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5개월 만에 잘 치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보업체 관련해서 최모 씨 국정농단에 언급됐던 그분이 선정하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준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와대에서 TF 만들고요. 이거는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도수에 따라 가지고 털모자 개수, 목도리 개수, 마스크 개수, 난로 개수까지 A, B, C 단계에 맞춰서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국제행사 하면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휴가 갔고요. 휴가 가기 전에 가가지고 스카우트 복 입고 가서 경례 때리면서 폼 잡고 난리 쳤습니다. 그 폼 잡고 난리 치실 거면 그때 가서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문재인 탓이고 잘되면 제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죠. 만약에 정말 전 정부 탓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 여가부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안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정 탓을 하려면 행사 성격으로 봐서 여가부가 맞게 돼 있는데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폐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가부가 맡게 됐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탓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것도 뭐 그래도 여가부한테 안 맡기든지 맡기면 잘 챙기도록 해야 될 건데 그렇게라도 말하면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그게 어떻게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김현숙 장관 얘기 들어보는 것도 지난번에 이원택 의원이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것도 성의가 없던데 어떻게 지금 독일 기자가 그 청소년들의 그 실망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잘못 운영이 돼서 정말 죄송하다. 지금부터라도 더 낫게 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무리 터진 입이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성가족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 맡긴 것 같은데 본인이 인사청문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장관 왜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가 목적이다 나는. 이런 장관한테 이 국제적인 행사를 맡겨서 저렇게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시체말로 욕이 나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얼마나 실천적이에요.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완전 여가부가 뒤집어 쓰게 만들었고 여가부의 무능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를 대한민국 여가부 폐지의 모멘텀으로 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요. 2030년 지금 부산 박람회 엑스포 유치한다고 뭐 부산 is ready 키링만 1000만 개를 나눠주면 뭐합니까? 이런 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58개국의 학부모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자, 어떻게 국제대회를 치르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지금 한국에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겠어요. 그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을 알릴 정말 중요한 기회였고
찬스였는데 진짜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거품 만들고 찬스죠.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걸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스카우트복 입고 가서 개영식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스카우트 했다고 자랑하고 잘 됐으면은 서정욱 변호사 네. 윤석열 대통령 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잘 되면. 잘 되게 했어야죠. 그래놓고 근데요. 잘못되니까 슬그머니 빠지고 우리 박진영 그 원장님이 경복궁이 아까 무너져도 게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저는 대통령이 만기 칠라마는 이런 시대는 좀 아니지 않냐. 지금 이게 지방화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부산 엑스포가 실패로 끝나면 박영준 시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게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아까 법을 한 거는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은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공무원들 700명 인건비만 700몇억 썼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누구 소속 공무원입니까? 보통 이게 부산에 유치했으면 부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는 거고 새만금 전북도가 유치했으면 전북도가 구체적인 거 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 예산만 인건비만 700몇억 조직이 썼잖아요. 그 돈은 정부가 준 건데 그 돈을 어디 썼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 책임이냐고. 돈을 지금 이게 6천을 쓴 거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부산 엑스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요. 엑스포나 올림픽이나 이런 그 국제적인 행사는요. 그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올림픽이라고 해요. 아시안 게임을요. 한국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고 합니다. 박람회를요. 중국 박람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하이 박람회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이 박람회면 상하이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 시진핑이 참석합니까? 국가의 행사인데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그 도시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베를린 올림픽, 도쿄 올림픽 그러는 거지. 그러면 도쿄 올림픽이면 일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멀리까지 가서 유치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새만금 세계 잼버리라고 해서 새만금 쪽으로 자꾸 전라북도에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니까 지금 자꾸 부산 엑스포 얘기를 갖다 붙이시는데 그 부분을 자꾸 갖다 붙이면 그걸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대응 논리를 개발할 때는 억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잘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제가 이게 전북도만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현 정권 국가가 지원했는데 지원이 부족하면 국가 책임도 있다는 인정하고 제가 굳이 서정욱 변호사 입을 통해서 현 정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계속 옹호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렇게 현 정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뭐 전 정부 잘못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도 전 정부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자 대응도 말이죠. 지금 양문석 박사. 예. 이제 또 서울로 이제 다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국, 영국, 싱가포르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번에 한국으로 오면서 청소년들이 제일로 이제 그 기대를 했던 행사가 K-POP 콘서트예요. 이걸 이제 전북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주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축구 준결승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준결승전을 기대했던 축구 팬들은 못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마음대로 너네들이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축구장에 잼버리도 망치고 축구도 망치고 막 이렇게 글을 붙였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그럼 전북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연맹에서 야 도저히 뭐 이쪽에서는 못 믿겠으니 서울로 옮겨라. 그러는 우리 완전히 빠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암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상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북에서 축구 또 준결승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 축구 연맹이. 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 네. BTS가 잼버리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말 하여튼 이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 우리가 행사를 평가할 때 대부분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준비가 잘 됐냐, 잘 못 됐냐, 그 준비 미숙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운영 미숙이냐 아니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준비 미숙에 운영 미숙 다 들어갔잖아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시즌 중이에요. 시즌 중이면 잔디밭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잔디의 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경기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4만 명 단위를 예를 들어서 전주 월드컵 그 구장에 4만 명을 잔디밭에 앉히는 순간에 그 잔디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는 순간에 그 잔디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 잼버리에 참가한 그 스카우트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올 수 있고 가족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만 명이 아니고 8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구장 자체의 잔디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급하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가 한 번도 검토도 안 해봤고 일방적으로 그 명령 때리듯이 비켜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지금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그 2차 플랜, 3차 플랜이 다 있다며요. 1차 플랜에서 현장에서 새만금에서 이 행사가 힘들어지고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우면 좋아. 2차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3차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렇게 2플랜, 3플랜이 있다며. 그럼 2플랜을 잡을 때 최소한 그 당시 그 시점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비워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체크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운영 미숙이 보이는데 이걸 운영 미숙이라고 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들이 아무런 것도 안 한 준비를 전혀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하나만 봐도 전 정권 탓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 궁색하다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까 이 박진영 부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개영식에 가가지고 그렇게 길게 연설해가지고 애들이 정말 그때부터 쓰러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방향을 갖다가 애들한테 던지려고 하다가 앞으로 던지는 그런 그 종이 비행기를 던지지를 말든지 제대로 던지든지. 자, 손현성 님이요. 야, 진짜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군인도 지 맘대로, 축구 경기도 지 맘대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은주님,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아이들 마주칠까 겁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나나님요, 18개월 동안 쿠키 팔아서 경비를 마련했다는 아이들도 있더군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 MUNGK 쓰시는 분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잼버리 운영 부실에 따른 잼버리 회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미국뿐 아니라 참가국 중 몇 나라가 소송에 참여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서종욱 변호사, 소송할 수도 있을까요? 뭐 집단 소송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는 이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이 소송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미국은 그 소송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집단 소송을 많이. 저는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플랜 B가 없었던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BTS를 부르겠다. 그 다음에 있던 축구팀을 경기를 없애버리겠다. 이거 파시스트적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실수를 한 것을 사회 체제를 바꾸고요, 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가지고 그걸
모면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스트. 이거는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자유우파 절대 아니에요. 자유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에 사회적 활동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정부가 실수한 것을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극우 집단인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축구장에 쓸 수 있는가 봤을 때 중결성이 잡혀 있다.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다른 데를 알아봐야지. 근데 야, 비켜. 지금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가? 이거 자유우파 아니에요.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 국방부가 도와줘가지고 BTS 공연 참석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처음부터요 계획에 있었다면 이게 저는 찬성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전 세계에서 오니까 BTS가 이게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우리 가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래부터 이게 계획된 공연이었다면 뭐 군대에서도 공연할 수 있죠. 싸이도 뭐 할 수 있듯이.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운영 실패로 인해서 비난 여론이 크니까 갑자기 국방부에 있는 BTS를 갑자기 동원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주목국으로 이게 동원할 수 있고 뭐 군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너무 이게 미봉체이고 저는 이게 찬성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또는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짚었잖아요. 2016년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태풍이나 이런 거 올 수 있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짚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작년에 짚었고 올해 본회의장에서도 또 예산도 부족한 거 아니냐,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니냐 얘기를 또 짚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러면은 대응이라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즉흥적인 대응밖에 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플랜 B, C가 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고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밖에서 뭐 긴급 지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무슨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볼썽사납다고 생각하고요. 이 잼버리 대회 본래 목적을 지금 상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세계에서 온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체험을 하고 자연 체험도 하고 문화 교류하고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우정도 쌓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런 잼버리의 원래 목적은 다 상실돼 버리고 이제는 관광 잼버리 돼버렸고요. K-팝에 지금 누가 오는지가 가장 관건이 돼버린 이런 변질된 모습을 놓고 이거를 남의 탓하면서 공방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 제한하고 이런 걸로 이게 무마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능하다는 것이고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누가 봐도 현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작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 놓고 이제 전 정부 탓을 하다가 자, 여당 대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용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만 실컷 따먹으면서 자당 소속 의원의 행태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들이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양문석 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막 홍보 영상 찍은 것까지도 지금 잘못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 땅기현 대표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는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 하나하나 분석이 필요 없는데요. 분석 안 해봅시다. 지금 김기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누가 유치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2015년에 새만금으로 결정이 됐고 2017년에 유치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서정욱하고 이제 비슷한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서정욱 변호사. 예, 김기현 대표는 서정욱 변호사와 유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치했냐? 그럼 하필 왜 새만금에 유치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유치 자체부터 하는 유치한 발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저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슈로 현재의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밀고 가는 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12구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오송지하 자도 수몰 사태 그리고 최근에 잼버리까지 이어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에브리바디 비즈니스이죠. 노바디 비즈니스라며요. 모든 사람의 그 비즈니스는 누구의 비즈니스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는 책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김기현. 그러면서 이 태각의 반성의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공세에 그리고 공격의 칼을 민주당을 향해서 대는 김기현. 오로지 정쟁만이 저 사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정말 정쟁 다른 표현으로 아주 일상적인 표현으로 쓰고 싶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으로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 미비가 죄송합니다에서 그쳤어야죠. 그러나 유치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좀 덧붙이면 아까 이제 평창올림픽 예도 드셨잖아요. 그 평창올림픽 때 박근혜 정부가 뭘 했겠습니까? 탄핵당하면서 다 손 놓고 있었던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기간이 한 8개월밖에 없었는데 다들 문재인 정부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정말 TF를 만들고 아까 박진영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말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이 온도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직접 극한 체험하듯이 3시간을 거기 있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그걸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개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보고서가 있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미비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판사 출신의 집권 여당 대표 아닙니까? 어렵게 대표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비굴한 멘트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책임 있는 여당 됐는지 대표가. 쉽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그 발언에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한 건 거요. 결정 난 게 문재인 정부에 결정 났다. 그 다음에 이 잼버리 특별법은 이주영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입법 발의해가지고 그분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정부 스타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논란이 생겼으면 백지화 했을 거예요. 잼버리 백지화. 백지화 잘하니까. 근데 왜 백지화를 못합니까? 세계 각국에서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형편이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왜 했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반장이라 보이스카우트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저 반장했습니다. 와, 아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요. 제 국민학교 때
형편이 어려운데 반장이니까 보이스카우트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유니폼 값이 좀 비쌉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나 나 어린 마음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장차 그 나라를 이끌고 갈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준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천공이 저 미친 소리 해가지고 뭐 그런 참사를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뭐 이따위 형은 미친놈이고,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미래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가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실망을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거는 죄악 아닙니까? 제가 이게 그 스픽서 나온 일에 가장 힘든 날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뭐 그러고 보면 이게 유치도 박근혜 대통령 때라면 이제 뭐 보수의 책임이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뼈 아픈 게 정말 최근에 또 우리가 부산 엑스포도 유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유치에도 상당히 그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 미래 세대 청소년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저도 정말 이런 게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개망신을 당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계속 현 정권만 비판하면 제가 이게 뭐 신인규 장성철의 뭐가 다릅니까? 비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서변 따라가긴 합니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서변한테 진짜 이 조언을 해드릴게요. 서변 좀 봐주이소.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일보의 서경우의 시시각각 정체적 부실 잼버리의 총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백영님께서 웬만하면 조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심지어 중앙일보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까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자, 스픽스에 출연한 이후에 가장 곤혹스러운 이 상황을 맡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 있어서 심지어 서정욱마저도 이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현 정부를 제대로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정도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도 현 정부의 따끔한 충고, 서정욱마저도 따끔한 충고를 하더라, 비판을 하더라는 부분이 나는 더 의미가 있는 거다. 현 정부를 무조건 말려주고 막아주고 옹호해주는 모습보다는 잘못했었을 때 따끔하게 해초리를 드는 부분들도 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하면, 심지어 서정욱마저도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빠질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정욱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께 정치적 탈출구 힌트를 드린 거예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 경질할 적기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양 박사님은 호통 예고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진짜 오른쪽 귀의 이 상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오늘 이제 출연한 가운데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정부의 이 준비 부족과 무책임 무능이 너무 크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방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2030년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우리가 사우디보다 뒤처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앞서가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대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걱정이 크죠. 그런데 2030년에 열리는 부산 엑스포는 이제 다음 정권에서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정권에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탓이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전 정권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치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유치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25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건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잘 준비해 놓은 덕분이야.
그 덕분에 성공했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이 잼버리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는지를 반성하고 남은 12일까지를 어떻게 무사히 잘 끝내서 세계에서 온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잘 마무리할까를 걱정을 해야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서종 변호사 발언 신청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손현석 님께서 서변이 가장 힘들다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홈사자님, 서종욱 변호사님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홍알님, 생 자존심 부리느라 계속 진행을 고집하니까 보다 못해 태풍이 정리해주네요. 그러니까 태풍 오는 거 당신네들 탓이야. 당신네들이 태풍을 불러서 나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네요. 강정민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차기 잼버리 개최국 폴란드 대통령 한국 방문 취소됐답니다. 윤석열 정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네요. 해외에 계신 국민들 바보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어쩔 겁니까? 원래 폐영식 때 폴란드 대통령이 오기로 했었나요? 이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서종욱 변호사 그 글을 보낸 분이 한 분 또 계신데 잠깐만요. 찾고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태풍이 아니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정말 속으로는 태풍이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레몬님 정쟁으로 이끌고 국익 문제 논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간 사건이 한두 개입니까? 하도 그렇게 넘어가 주니까 사건만 생기면 이렇게 넘어가려 하네요. 징글징글합니다. 자, 우리 서종욱 변호사 말씀 어떤 말씀 하시려고요? 제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고 그 밑에 장관들한테 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이번에 보면서 제일 부끄러운 게 대통령이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얼음물 주라 뭐 주라 지시하니까 좀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관들이 도대체 뭐 합니까? 왜 대통령한테 이게 만기칠람하게 하는지 저는 장관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본인 선에서 이게 해결을 못 합니까? 대통령이 뭐 해라 하면 좀 달라지고 대통령이 빠지면 못하는 이게 너무 저는 한심해요.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박보규 문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도저히 일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민주 박진영 원장님 말씀에도 법에 보면 총리가 위원장이지 지원,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안 났으면 일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저는 이게 장관들부터 좀 정신 차리시라. 이 말씀은 꼭 쓴소리 하고 싶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잠깐만요. 양문석 박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많네요. 잘 들었는데 맨 앞에 전제 내가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서종욱 변호사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얘기하겠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하겠습니까? 어떤 수석이 지금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서종욱 변호사는 국회의원 안 할 거잖아요. 빠지 안 될 거잖아요. 공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 그리고 서울법대 후배고. 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심평 변호사 이야기했다가 깨갱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종욱 변호사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통령 비판하겠냐라고 해버리면 대통령 비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종욱 변호사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야 된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국민들 화가 많이 나면 당신 손해다.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줄 거다. 근데 계속 그러면 국민들 돌아버린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예. 서정욱 변호사는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쓴소리 단소리 섞어서 네. 좋은 방향으로 되시게 이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임 후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 15개월 지났는데 다음번 무상급식 예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실력이 드러나는 건데 이제는 뭐 정치 초보다 이런 얘기도 안 통하는 시점입니다. 예, 제가 뭐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그 계속해서 주제를 던지고 우리가 답을 하는 그 이런 그 황당한 이 방송이 됐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왜 국무총리가 특별법의 책임자인데 그다음에 장관들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동안에 대통령이 사고 칠 때마다 참모들의 문제라고 계속 비판해 왔던 게 지난 1년 4개월입니다. 그래서 참모들 비판하는데도 이제는 한계가 왔고 장관 비판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 지난 여름에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 수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치열한 이 외교전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휴가 간다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IRA법이 통과가 돼버리고 한국은 완전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일본은 각가지 혜택을 다 받으면서 다 빠져나가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자, 4만여 명의 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벌이고 심지어 특별법까지 있는 이 행사에 처음 날 가가지고 놀고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를 장관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입니까? 비서실장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정말 국가적인 행사들 그리고 국가의 향후 먹거리가 걸려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휴가 가버린 대통령,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잼버리가 이루어지면 잼버리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자기가 확인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고 할 기본적인 그런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휴가를 떠나버린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비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서정욱 때문에 진짜 열도 받지만 서정욱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게 현 여건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게 더 심각하고 더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예, 마칠까요? 뭐 하실 말씀 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BTS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원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연까지 망치면 진짜 걷잡을 수 되니까 그런 게 발상은 거두시라. 성일종 의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서정욱 변호사 예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국민들이 많이 좀 참고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 덕택에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어요. 둘째 턱바지님, 최정한님, 이콩희님, 강정민님, 이애린님, 21도 한라사님, 21도 한라사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이젠 하다 전 세계인들에게 돈 받아가면서 대한민국 각자 도생 체험을 하게 되네요. 추억의 메텔님,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하고 3개월 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통령의 임무 아닙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하고 여당합니까?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디 탈이라도 난답니까?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극우 일부 사람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상식적인 사람들은 서 변호사님 말씀에 혐오를 느낍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쪼양님, 저희 신우가 홈스테이 협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 세계 어디에선 지도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뭐를 함께 하려고 할까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도권으로
3만 6천 명 갑자기 올라오면 숙소 잡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 홈스테이도 물어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제 한 나흘 남았나요? 그거라도 마무리 잘 하십시오. 혼나는 거는 다 끝난 다음에 제대로 혼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망신 안 당하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루쯤 쉬면 안 되나요, 그거? 아휴, 참 애통 터져서 못 살겠네. 그리고 서정훈 변호사 그것도 한번 얘기해요. 휴가를 중단하라 안 하라 뭐 이건 상관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 좋아. 일주일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휴가 가면 되지. 대통령실이 대통령 휴가 단축할 듯 이렇게 자료를 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휴가를 단축할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기대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 휴가 단축 없어. 일정대로 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겁니까? 대통령을 망치는 욕먹이는 겁니까? 아무 말을 안 했으면은 생각이라도 않지. 근데 대통령 휴가 단축할 듯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그다음에 휴가 단축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오늘 또 기가 나오려고 그래.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요 이 스펙스도 이게 모니터하고 있더라고. 다 알아. 이제 앵커님 말씀 다 들을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들으면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없어.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스펙스 내용을 이게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를 하는데 이렇게 하신다고요? 대통령실이? 모니터 하는데도 이러면 더 답답하네.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니 국방부도 밀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대통령실 옮긴다고요. 근데 정말 BTS를 건드리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2부에서는요 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스픽스 전계환 대표와 함께 우리 스픽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전계환 대표와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